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서 한 번, 신호등 앞에서 또 한 번, 이유 없이 멈춰섰다.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밝았고 바람은 가벼웠으며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선을 두는 곳마다 무언가 흐릿하게 느껴졌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면서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훑었다. 땀은 아니었다. 그저 뭔가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고요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나는 그날 왜 그 자리에 나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아직 괜찮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서였을까? 명확한 대답은 없었다. 다만 돌아오는 길이 이토록 무겁다는 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었다. 동창회라는 자리는 언제나 비슷하다. 오래된 식당,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대화. 누군가는 아직도 과거의 직함으로 불리고 누군가는 자식의 성취로 현재를 설명한다. 처음엔 반갑다.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고 몇 년 만이냐며 웃는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면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서열을 따라 흘러간다. 너 그때 그 회사 다녔지? 지금도 거기 있어? 아, 그럼 언제 나왔어? 질문은 가볍지만 대답은 무겁다. 나는 그날 내 차례가 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며 잔을 들고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척, 물을 따르는 척,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동창회가 끝날 때쯤이면 대개는 괜찮았다. 다들 취기가 올라 자기 이야기에 빠져들고 나는 조용히 귀퉁이에 앉아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가 늦게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잔을 든 손을 멈췄다. 그는 여전히 목소리부터 컸다. 어이, 다들 벌써 시작했네.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맞았다. 악수하고 자리를 권하고 술을 따르는 동안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금방 나를 찾아냈다. 야, 너도 왔구나.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반가움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 그 정도의 온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요즘 어때들? 다들 뭐하고 지내? 그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 자식은 뭘 하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점검하듯 물어갔다. 사람들은 대답했고 그는 그 대답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였다. 아, 거기 나도 그쪽 아는 사람 있어. 그 회사 괜찮더라. 요즘 잘 나가지? 대화는 그의 손 안에서 정리되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그가 내 쪽을 보았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다는 걸. 야, 넌 요즘 뭐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시선은 무거웠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은퇴했다고 하면 그 말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 같았다. 집에 있다고 하면 더 초라하게 들릴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 그냥 쉬고 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는 말이야, 원래 그랬어.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웃음의 결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거든.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항상 좀 그랬지. 그 말 속에는 지금의 내가 아닌 과거의 내가 고정되어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 그렇게 정의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잔을 들고 입에 가져다 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로, 자식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다. 나는 중간쯤부터 거의 말이 없었다. 누가 물으면 짧게 대답했고, 누가 웃으면 따라 웃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리가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내 쪽을 보며 이야기를 꺼냈다. 얘 기억나? 그때 그 일 있었잖아. 이 친구 진짜 순했어. 착하긴 한데 좀 그랬지. 말투는 친근했지만 내용은 나를 과거 속에 고정시키는 것들 뿐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웃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점점 단단해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분노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차갑고 무거운 침전물 같은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택시를 탔다.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기사는 말이 없었고 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다. 그의 말, 그의 시선, 그의 웃음,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의 표정, 모든 것이 선명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견디기 힘들었다. 집 앞에 내렸을 때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계속 떠올랐다. 원래 그랬어.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다. 그의 목소리, 그 뉘앙스, 그 말을 들을 때의 내 표정. 나는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웃고만 있었을까? 분노라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심에 가까웠다. 나는 왜 아직도 그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에 무뎌질 줄 알았다. 과거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오래 마음에 남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박혔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단순히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요약해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신문을 펼쳤다. 그러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켜놓고 있어도 생각은 같은 곳을 맴돌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일까? 내 인생은 정말 그렇게 가벼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일까?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장을 보고 산책을 하고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 차를 마셨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동창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냥 혼자 삼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넘겨보고 싶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다.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가족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표정도 밝았다. 그때는 뭘 생각하며 살았을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했을까?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아들은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 좋은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런 아버지였을까? 확신이 없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평범한 안부였다.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응, 괜찮지. 너는? 저도 괜찮아요.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다. 별다른 내용도 없었다. 그저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지내라는 말을 주고받았을 뿐.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들렸다. 어른의 목소리였다. 나는 언제부터 아들을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을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며칠 후 아주 우연한 대화 속에서 아들의 이름이 다른 맥락으로 들려왔다. 동네 지인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어느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그 회사 잘 나가더라고요. 거기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잘 모르는데.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 누가 있는지 알아요? 제 친구 아들이 거기 다니는데 부장이래요. 젊은 나이에.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무심코 물었다. 부장? 이름이 뭔데? 글쎄, 성이요, 맞다. 그 친구 성이. 그 순간 내 아들의 성이 입 밖으로 나왔다. 나는 잠시 멈췄다. 혹시 이름이? 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이름. 알아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 아들이에요. 지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하게 웃었다. 어머, 정말요? 아드님이 거기 계셨구나. 대단하시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네요. 부장이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자리 가기 쉽지 않은데. 지인은 한참 동안 그 회사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업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회사 이름, 부서, 직함, 처음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몰랐다. 그냥 회사 다닌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부장이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회사라는 곳에서 부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다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아들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나는
그걸 왜 몰랐을까? 아니,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요즘 일은 어때? 그렇게 가볍게 묻기만 했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들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대충 짐작하며 지내왔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켰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검색창에 아들의 회사 이름을 쳤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다. 깔끔한 디자인, 전문적인 문구들, 사업 분야 소개.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조직도가 나왔다. 여러 부서가 나열되어 있었고 각 부서마다 책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았다. 있었다. 부서 이름 아래 분명하게. 나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컴퓨터 화면 속 작은 글씨.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느껴졌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들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때 나는 딱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일단 다니면 되지. 그 정도였다. 아들은 몇 년 동안 별다른 말 없이 출근했다. 가끔 힘들다는 말을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힘내라는 말만 건넸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힘내라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여전히 그 회사에 다녔다. 승진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관심 갖지 않았다. 그냥 잘 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나는 아들에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해왔다. 학비를 대주지 못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으며 인맥을 연결해주지도 못했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뒀을 뿐이다. 그 생각이 나를 가장 작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조각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들이 혼자 쌓아온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대부분은 아들의 노력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애썼던 일,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출근복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같이 갔던 일, 어색하게 넥타이를 골랐고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한 벌 더 샀다. 아들이 야근을 자주 한다고 했을 때 새벽에 문자를 보낸 일, 몸 챙겨라. 딱 그 한마디였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큰 일은 아니었다. 특별한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였고 아들은 그걸 혼자 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 후 또 다른 우연이 이어졌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회사 아세요? 요즘 진짜 잘 나가요. 아, 거기요? 거기 우리 거래처예요. 그래요? 그럼 혹시 거기 부장님들 아세요? 몇 분은 알죠. 누구요? 이름이 나왔다. 아들의 이름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다.
아, 그분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 일 처리도 깔끔하고. 맞아요. 나이도 젊은데 벌써 부장이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던데. 근데 성격도 좋으시더라. 까칠할 줄 알았는데 되게 예의 바르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들은 척 하지 않았지만 모든 말이 귀에 들어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기지 않는 게 아니라 낯설었다. 내가 아는 아들과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들의 그런 면을 몰랐다.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천천히 넘겼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진 속 아들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졌다. 어렸을 때는 밝게 웃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누구나 그렇게 자란다. 그런데 그 과정을 나는 얼마나 가까이에서 지켜봤을까? 아들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동창 친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동창의 그날 그가 했던 말. 원래 그랬어. 그 말 속에는 나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나, 성공하지 못한 나, 평범한 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미지는 그가 만든 것이었다. 내가 아니라 나는 그 이미지를 받아들였을 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였다.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일까? 한 사람이 한마디로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그동안 아들과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었다. 큰 사건들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들. 함께 밥을 먹던 시간, TV를 보며 나눈 짧은 대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건넨 인사.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르게 느껴졌다.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도 남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아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고 때로는 무관심했으며 때로는 무능했다. 그러나 완전히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 사실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제안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좋지. 그럼 토요일 저녁에 뵐게요. 짧은 통화였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을 만나는 게 조금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아들은 이미 와 있었다. 아버지, 왔구나.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 동안 나는 아들의 얼굴을 슬쩍 봤다. 피곤해 보였다. 눈가에 그늘이 있었고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다. 요즘 바쁘냐? 네, 좀 그래요. 몸은 괜찮고? 괜찮습니다. 대화는 평소처럼 이어졌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데 나는 계속 머뭇거렸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이 힘들어?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부장이라며.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들었어.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괜찮아.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잘하고 있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졌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아들과의 시간이 마음에 남았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저 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 그게 조금씩 받아들여졌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동창 친구를 떠올렸다. 그러나 감정은 예전과 달랐다. 분노도 아니었고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냥 거리감이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 방식에 맞춰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게임판이 바뀌어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을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했다. 젊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 각 시기마다 나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고 다른 고민을 했으며 다른 실수를 했다. 그 모든 것이 나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붉은빛과 주황빛이 섞여 천천히 어둠으로 물들어갔다. 나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다. 복수라는 말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꺾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나는 그날 이후 나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덜 부끄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휴대폰을 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다. 그래, 좋지.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였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그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하지도 않은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삶은 계속 이어지고 하루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간다. 동창 친구와 다시 마주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직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예전처럼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한 사람이 말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쌓아온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서 있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